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코스피가 장중 2,9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26분 현재 소폭 밀려서 2,88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주식시장이 좋든 주식시장이 안 좋든 한결같은 시황감과 한결같은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방송을 자주 안 하니? 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은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5,000포인트는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3,000포인트는 갈 수는 있지만 3,000포인트가 단단해질 때까지는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개지랄을 해도 2,000포인트를 깨지 못했던 그런 단단함이 3,000포인트 때도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황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바람에 3,000포인트를 반납했고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분위기는 좀 즐겨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방송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장은 즐기되 흥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뜨겁잖아요. 그죠? 시사 방송에서도 또 여기저기서 막 주식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저는 약간 좀 주식에 대한 생각이 어찌 보면 주식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오히려 이렇게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면 더 조심스럽고 또 반대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도 역시 조심스럽고 늘 주식시장은 깨질 것 같은 얇은 유리처럼 아주 살살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띄엄띄엄 하더라도 제가 게을러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할 얘기가 없구나. 미쓰리 시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니까 좀 지켜보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6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6월 3일 그러니까 6월 1일 6월달 들어와서 아니면 그 전부터 사실 우리의 가장 그 걱정거리는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혹시 테러당하지 않을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루도 무사히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러니까 투표일 전날은 떨렸고 개표일 당일은 긴장도 하고 흥분도 하고 좋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진짜 맞아? 라고 믿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좀 이어지면서 잠을 좀 많이 설쳤더니 지금 몸살이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컨디션이 저질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해주면서 저질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오히려 제 체력이 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6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가장 관심거리는 트럼프와 시진핑,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6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숫자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6월 9일 월요일은 다우지수가 1.11포인트 하락, 퍼센테이지로는 0.00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S&P 500은 0.09% 상승,
나스닥은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뭐 나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확실한 열매를 보지 못하다 보니 약간 신중함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4월달 도매 재고가 전월비 0.2% 증가해서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날 발표된 또 다른 경제지표는 뉴욕 연방은행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전월 대비 0.4% 감소해서 3.2%,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 0.2% 감소해서 3.0%,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년 대비 0.1% 감소해서 2.6%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고요. 그래서 과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이슈 뒤에 과연 뉴욕 증시를 이끌 이슈가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이유는 사실 미국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이거든요. 미국 경제가 부진한데 금리 인하도 하기 어려운 상태.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다음에 뉴욕 증시를 어떻게 끌고 갈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듭니다. 자, 이슈를 좀 보면은요.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1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애플의 주가는 6월 9일 1% 넘는 하락, 1.2%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에서 히토류 공급 문제 해결하기로 교감을 했다. 자, 트럼프가 문제는 협상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살짝 위축시켰던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중국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약간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 트럼프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했거든요. 그래서 잘 되겠지. 히토류 문제 잘 해결되겠지라고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6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끝내고 6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째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로 장이 마감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S&P 500이 0.5, 나스닥이 0.63% 상승 마감했고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에 시장이 고무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5월달 전미 자영업 연맹 발표하는 5월달 소기업 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서 98.8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5월달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발표하는 소기업 낙관지수가 98.8로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감세법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4월달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4월 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4월달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100% 넘는 관세를 부과했고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은요.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결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치적 이슈들이 막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4월달도 불안했고 미국 주식시장도 4월 초에 트럼프가 너무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휘청휘청했거든요. 그 이후에 트럼프가 입단속하고 뭔가 시진핑이랑 통화했다고 얘기하고 협상 재개할 거라고 얘기하고 점점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는 바람에 이번 5월달 소기업 낙관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한 이유는 트럼프의 감세법 기대감이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 타이트한 긴장감이 좀 풀어지는 그런
영향이 소기업 낙관지수에 반영이 돼서 4개월 만에 반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최근 특히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경제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월 달에 경제 지표가 좋은 이유는 진짜 미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4월 달 무역관세, 트럼프의 무역관세 전쟁이 피크를 치다 보니까 그 당시 너무 움찔하고 쫄았던 그런 감정들이 지금 약간 풀어져서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슈 체크를 좀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방송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다음에 지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나왔고요. 그리고 7월 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 85.5% 반영되고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역시 무조건 그냥 빼박 금리 동결이고 7월 달에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는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4월 달 트럼프 관세 전쟁이 피크를 치면서 많은 투자자들과 시장이 움찔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트럼프가 약간 그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지다 보니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거다. 항상 우리는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5월 달인가요? 4월 달이죠? 예, 4월 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2013년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 미국이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강등을 당하지? 그때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이 만들어진 이유도 항상 좋을 땐 다 좋아 보이는 그놈의 후광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좋을 때 사람들이 정신줄을 놔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꼭 그럴 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긴장을 놓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완전히 멘붕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뭐 주식시장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미국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왜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느냐. 이건 미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4월 달에 너무 긴장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 뭐 기저효과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너무 그 불편했던 세계 경제 엉망진창 되겠네. 무역관세 145%씩 서로 때리면 난리 나겠네.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풀어지다 보니 되게 느슨느슨해진 거죠. 말캉말캉해진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윤석열이 집권하던 기간 동안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죽쓰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적당히 이제 수준을 맞추겠죠. 그리고 내일은 대한민국 6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만여의 날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막 흥분될수록 또 그렇게 내만여의 날 같은 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 알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은지를 알고 있다 보니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계속 견뎌낼 거라면 내만여의 날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스린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따가 잠시 후에 4시 반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즐기시고 대신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신용융자로 주식을 샀다는 둥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시장이 엉망진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빚내서 비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빨리 체력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